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 만사의 모든 이치가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죠. 그만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경제 위기 때 부동산 폭락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는 엉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의 대폭락도 있었고요. 국제 유가의 대폭락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27%나 폭락을 하였더군요. 석유 제품이 마이너스 53.5%고요. 자동차 부품 49.8%, 무선 통신기기 30.7%, 승용차 28.5%, 반도체 14.9%. 이만큼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산업 전반적으로 볼 때 최악의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또한 경제 위기 상황에 후행 지수로 동조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때 부동산 가격 하락 신호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신호야 많겠죠. 세계 경제 지수도 있겠고 국내 경제 지수도 있겠고 예를 든다면 경제 성장률의 하락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겠죠. 어떻게 보면 거시적 관점이나 미시적 관점으로 본다면 엄청난 신호들이 많이 발생되겠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파악하고 여러분들을 다 설득시키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부동산적 요소 9가지 신호에 대해서만 제가 엄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본다면요. 고가예요. 비싸도 너무 비싸. 그리고 고분양가. 요즘 짓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들 한번 보세요. 가격을. 한 평당 가격을 보시면 거의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이만큼 부동산 가격이 뭐했다? 올랐다는 거예요. 올라도 너무너무 올랐다. 이게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을 수가 있겠죠. 즉 너무 많이 올랐다면 떨어지는 그 순간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요. 무려 40%가 상승했어요. 강남 아파트 가격으로 놓고 본다면 각각으로 5억 원 정도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이요. 무려 8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고가 주택의 기준 그 금액이 9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이 8억 7천만 원이에요. 거의 중간 아파트가 이제 고가 아파트가 됐다. 이런 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래서 전 이렇게 봐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이다? 부동산 가격의 최고점일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본다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정부는 아니죠. 대출을 규제하고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인상하고 분양가 상한제. 물론 또 그래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석 달 뒤로 또 연기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100%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정부의 정책 또한 요랬다 저랬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석 달 뒤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석 달 뒤에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그러면 시행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연장. 요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무튼 초강력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최고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본다면 돌발 변수의 발생인데요. 코로나19, 4월 15일 총선, 거의 메가톤급의 돌발 변수 중에 세상에 이런 돌발 변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부동산 시장에 다가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예전 방송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신호로 본다면요. 서울의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2019년 11월 달 서울 특별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11,478건인데 2000년 1월 달에는 6,466건, 2월 달에는 8,288건, 3월 달에는
4,238건, 4월 달에는 4월 22일 오늘 기준으로 해서 534건이라는 얘기예요. 2019년 11월 달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5%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만큼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급하게 감소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서울 강남구의 거래량을 살펴보면요. 2019년 11월 달에는 531건, 12월 달에는 376건, 2020년 1월 달에는 131건, 3월 달에는 128건, 4월 달에는 14건. 와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뭐가요? 거래량이요. 사람들이 안 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거래가 통 없었다는 얘기예요. 2019년 11월 달에 비하면 이게 몇 분의 몇입니까? 4월 22일 기준으로 한다면 요거 한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97. 몇 %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남은 게 2%대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래량의 감소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매수자가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로 본다면요. 급매물의 출현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매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격이 17억인데 매물이 15억에 나왔다. 정상적인 시세가 5억인데 부동산에 나온 금액이 4억 5천만 원 나왔다. 시세보다 많게는 몇 억씩, 적게는 몇 천만 원씩 낮춰진 매물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매물들이 만약에 팔리지 않게 된다면 매물이 쌓이는 거 아닌가요? 매물이 쌓인다는 얘기는 결국 매물이 증가됐다, 공급이 증가됐다는 얘기겠죠. 예를 든다면요.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매물이 약 50여 개밖에 없었어요. 2,000세대 중에 나온 매물이 50개다. 이건 별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석 달이 지난 뒤에 보니까 매물이 300여 개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맞아요. 이제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보다는 부동산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더 증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 안 팔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 또한 부동산의 하락 신호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섯 번째로 본다면 강남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에요. 뭐니 해도 강남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강남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게 되는 거죠. 현재 강남 상고 아파트의 가격은요,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계속 하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락폭이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소식 또한 예전 저희 방송 한번 참고하시고요. 일곱 번째로 본다면요,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 그리고 R동 R층이 경매를 출원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경기가 좋고요,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런 시점에서는 좋은 동네에 좋은 아파트에 R동 R층이 부동산 경매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 서서히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가 경매 물건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 경매 나오기 시작했고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좋은 아파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 물건의 신권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부동산 경기가 막 좋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부동산 경매를 안 당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앞으로 서울 강남이든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가격 상승 중인 지방 대도시든 간에 이제 서서히 경매 물건으로 좋은 아파트들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로 본다면 무주택자들에게서 매수원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집 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전세가 없어요. 매물도 없어요, 교수님. 큰일이에요. 이사는 가야 되는데. 따라서 지금이라도 집 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 같아요. 저의 경험으로 본다면 이것 또한 하락 신호일 수도 있다. 즉,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치면 첫 번째로 본다면 외지인들이 막 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본다면 2차, 3차로 들어오는 또 외지인들이 사요. 세 번째로 본다면 그 지역에서 좀 감 있는 분들, 외지인들이 우리 부동산에 사네? 그러면 나도 투자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로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보통 사람들도 막 사겠죠. 다섯 번째로 본다면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왜?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다? 가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되겠죠. 요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시점이 도래됐다. 그러한 시점이 바로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의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마지막 아홉 번째로 살펴보면요.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집 사신다고 그랬죠? 지금 그 가격에 좋은 매물이 있는데 사시겠어요? 이런 전화가 오는 시점, 그러한 시점이 바로 뭐다? 부동산 가격이 최고가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한테 매수월에 전화가 왔다는 얘기는 이제 물건들이 안 팔리는 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려서 부동산 파세요라는 전화가 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부동산 사세요라고 전화를 한다. 그 시점이 바로 부동산 가격의 최고가의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보는 부동산의 하락 신호 9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지금처럼 돈 벌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기에 부동산 구입 또한 어렵고 힘들고 또 조심조심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한 이유, 그런 이유도 있죠. 충분히 있다고 전 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유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이유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더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